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도커 강의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커 강의는 제 다른 강의, 리눅스 강의처럼 타겟층이 적당한 초보를 위한 강의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윈도우 3회 이상 셀프 설치 경험, 그리고 컴퓨터를 셀프로 조립해보거나 셀프로 부품을 교체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너무 초보는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강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수강하려면 선행 과목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반드시 리눅스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제 도커 강의는 모든 게 리눅스에서 진행됩니다. 사실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면 윈도우나 맥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리눅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랑이는 왜 리눅스를 고집할까요? 도커는 리눅스의 C그룹, 네임스페이스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동작합니다. 즉, 동작하려면 리눅스 API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윈도우용 도커, 맥용 도커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칙상 윈도우나 맥에서 실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윈도우와 도커 사이에 C그룹, 네임스페이스 같은 리눅스만의 API를 시뮬레이션하는,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넣어서 도커가 윈도우나 맥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윈도우에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할 때 WSL과 하이퍼V 버전을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도커와 윈도우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녀석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녀석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써야 한다는 거죠. 즉, 리눅스에 비해서 중간에 복잡한 과정이 하나 더 있고 이것마저도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용자가 단순한 구조의 도커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도커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전자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도커 강의를 리눅스에서 진행할 겁니다. 도커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실습하려면 당연히 리눅스가 먼저 깔려 있어야겠죠? 일단 리눅스 설치하는 것은 제 리눅스 강의에서 이미 했으니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선행 과목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게 도커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기에 당연히 도커도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도커를 리눅스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퍼티를 통해서 리눅스 가상 머신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 방법은 당연히 제 리눅스 강의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은 이전 강의에 있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DNF 업데이트 -y 명령어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겁니다. 이 명령은 윈도우나 맥에서 OS 업데이트하는 것 있죠? 이거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나 애플 맥 앱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누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OS 핵심 기능도 업데이트하고 기존에 설치된 앱들도 최신 버전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y 옵션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하겠다. 즉, yes를 의미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과정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설치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령어를 실행하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읽어보면 이 명령어는 반드시 루트 권한으로, 즉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윈도우에서도 일반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안 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때는 되는 게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윈도우에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다면 리눅스에서는 수두가 있습니다. 명령어 앞에 수두를 붙이면, 그러니까 수두 뒤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명령어를 쭉 써주면 되죠.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애플 맥에서도 보안상 중요한 작업 같은 걸 하면 이렇게 한 번 더 계정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윈도우도 UAC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 뜬 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로그인할 때 썼던 비밀번호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이제 리눅스가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니 도커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커는 기본 설정으로는 DNF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만든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여러 개의 스토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죠.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키 리눅스의 기본 레포가 있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레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커가 널리 쓰여서 로키 리눅스 같은 리눅스 배포판에서도 설치 파일을 준비해 두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업데이트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실제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레파지토리와 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최신 버전을 쓰고 싶고 보안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빨리 패치되는 녀석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로키 리눅스 공식 레포가 아닌 도커 커뮤니티가 배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레포에서 도커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DNF에 레포를 추가한다고 알려줘야겠죠. 저는 명령어가 길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퍼티에서 붙여넣기는 오른쪽 클릭입니다. 컨트롤 V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령어는 직접 입력하지 말고 웬만하면 붙여넣기 하세요. 이유는 레포 추가할 때 오타를 내면 엉뚱한 주소에서 다운로드 하려고 시도하겠죠. 그게 없는 주소면 없다고 오류 나고 말 텐데 만약 해커들의 레포로 잘못 연결된다면 내 리눅스 시스템에 해커들의 앱을 설치하겠다는 뜻이죠. 이 레포 추가하는 명령어 아주 위험한 명령어입니다. 오타 내지 말고 웬만하면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리눅스 사용할 때도 아무 레포나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면 레포가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레포를 추가했으니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겠죠. DNF를 통해 설치할 건데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ontainerd.io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DNF로 업데이트할 때처럼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정상적인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겠죠. dnf list installed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모든 설치된 패키지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대기 역슬래시 위에 한국어 키보드는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작대기를 사용해서 뒤에 grep docker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도커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은 모두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 DNF 명령어를 실행해서 나온 결과를 바로 보여주지 말고 그랩을 통해서 도커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맞는지 엔터 한번 쳐볼까요? 네, 이렇게 도커라는 단어가 들어간 녀석들이 몽땅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 도커 커뮤니티 에디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도커 컴포즈 플러그인입니다. 이 세 개가 꼭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도커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도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도커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하니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배운 sudo 명령어를 써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져나가야겠죠. 빠져나가는 키는 컨트롤 C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이게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키죠. 리눅스에서는 이게 프로그램에 종료하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즉, 윈도우에서 X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와 매우 유사합니다. 화살표 키를 위로 한번 누르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커서를 맨 앞으로 옮기고 수두를 붙여주고 실행하면 실행 결과가 없죠? 없다는 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위해서 시스템 컨트롤
스테터스, 도커를 입력해보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현재 상황이 실행 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시스템 컨트롤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윈도우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서비스 탭으로 가보면 여러 개의 서비스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아무거나 클릭해서 서비스 열기를 누르면 리눅스의 시스템 컨트롤처럼 윈도우 서비스를 관리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 유형으로 정렬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녀석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서비스 상태란에 실행 중이라고 나오죠? 아까 리눅스에서 시스템 컨트롤 스테터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러닝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도커도 했었죠. 이건 여기 시작 버튼 보이죠? 이걸 누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처음 배울 때 윈도우와 너무 달라서 배울 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능은 윈도우에도 다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윈도우를 다 몰랐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 유형을 보면 자동, 사용 안함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해두면 윈도우가 부팅될 때마다 자동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용 안함이라는 것은 윈도우가 재부팅되면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로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리눅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커를 당연히 재부팅한 후에도 쓰고 싶잖아요. 재부팅 할 때마다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도커를 수동으로 매번 입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컨트롤, 이네이블, 도커를 통해서 부팅될 때마다 자동으로 도커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컨트롤, 스테터스, 도커를 쳐보면 아까와 다르게 여기가 이네이블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빠져나오고 이제 도커 명령어를 직접 실행해서 도커가 돌아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간단하게 도커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명령어 뒤에 뭘 더 붙여달라고 명령어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 가이드가 나온다는 건 도커가 설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도 확인해 줍니다. 역시나 명령어 가이드가 나오죠. 그렇다는 건 정상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도커를 리눅스에 설치해 봤습니다. 사실 도커 설치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두가 무엇인지, DNF가 무엇인지, DNF 레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스템 컨트롤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도커보다는 리눅스를 더 많이 배웠어요. 아무튼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도커를 사용해 봐야겠죠. 그건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랑인이었습니다.